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예상 모의고사와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필기 35문제와 실기 45문제로 실전 준비해 보세요. 실기 1부 시작하겠습니다. 36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자기관리를 위해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한다. 2번 통증을 느껴야 시원하다. 3번 빠른 동작으로 한다. 4번 호흡은 인위적으로 빠르게 한다. 5번 스트레칭 자세로 20에서 30초 정도 유지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예, 교재 11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1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한다. 맞고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통증을 느껴야 시원한 게 아니라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게 맞겠고요. 3번은 빠른 동작이 아니고 어떻대죠?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되겠고, 4번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자세로는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한다. 이게 답입니다. 37번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체중을 유지한다. 2번 흡연을 권장한다. 3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번 술을 많이 마신다. 5번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3번이죠.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자, 비타민 D는 칼슘 섭취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하면 칼슘과 더불어 비타민 D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야외 활동을 제한하면 햇빛이 제한되는 거죠. 햇빛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으니까 야외 활동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자, 38번. 천식이 있는 대상자가 꽃놀이 행사에 참여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과 콧물이 심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실내로 이동한다. 2번 빠르게 숨을 쉬도록 한다. 3번 뜨거운 물을 마시도록 한다. 4번 차가운 물수건을 입에 대어준다. 5번 머리는 낮추고 다리를 올려준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실내로 이동한다. 자, 실내로 이동하는 이유는 원인 물질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자, 천식이 있는데 꽃놀이인데 콧물이 심하다. 이건 천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죠. 그 꽃가루 알레르기. 자, 두 번째는 빠르게 숨 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심호흡을 해야 되겠고요. 자,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또 머리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38번의 답은 1번 실내로 이동한다. 39번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국, 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줄인다. 2번 김치를 많이 먹는다. 3번 간을 점차적으로 진하게 한다. 4번 음식은 뜨거울 때 바로 간을 한다. 5번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양념과 채소를 쓰지 않는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1번이겠죠. 국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줄인다. 자, 2번 김치를 많이 먹는다. 김치는 염장, 소금에 절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소금 섭취가 늘어나겠고요. 자, 3. 간은 전차적으로 진하게 한다는 물론 아니겠고요. 4번 음식을 뜨거울 때 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뜨거워지죠.
짜지죠. 뜨거울 때 간을 하면 안 되겠고,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양념과 채소는 쓰라는 거죠. 써야 간을 줄이면서도 맛을 낼 수 있어서 신맛 소스를 이용할 때는 뭐 식초나 레몬즙, 오렌지즙으로 신맛을 내기도 하고, 생선 조리 시에는 소금 대신에 카레라든가 그래서 나트륨을 줄인 양념, 향미 채소를 첨가해 주는 게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바른 것은 1번 오른쪽이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번 건강한 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건강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4번 왼편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5번 왼편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면 왼쪽이 건강하고 오른쪽이 마비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의 227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41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후 바로 눕힌다. 2번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은 식사 후 뱉거나 삼키도록 한다. 3번 국물은 구부러지지 않는 가는 빨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시게 한다. 4번 입가에 흘린 음식물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둔다. 5번 구강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자, 2번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히나요? 아니죠. 30분 정도 앉혀 있다가 눕히셔야 되겠고, 2번은 답이에요.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은 식사 후 뱉거나 삼키도록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국물은 구부러지지 않는 가는 빨대가 아니라 구부러지는 빨대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겠죠. 구부러지지 않으면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입가에 흘린 음식은 자연스러워 닦아둔다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둔다면 좀 지저분하겠죠. 찝찝하고. 그래서 입가에 흘린 거는 뭐 생색내지 않고 조용히 닦아준다 또는 자연스럽게 닦아준다. 이게 다 정답이 되겠고요. 구강 관리를 해야죠. 저 편마비가 되면은 오히려 한쪽에 음식물이 모여서 구강 위생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마비된 쪽 뺨 부위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은 식사 후 뱉거나 삼키도록 하는 것, 요게 정답입니다. 자, 42번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영양액은 뜨겁게 준비한다. 자, 2번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번 침상머리를 낮춘다. 4번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씻는다. 5번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자, 5번이죠.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가 답이고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액의 온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체온 정도. 뜨겁게 하면 위가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체온 정도로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의식이 없어도 설명을 해야 되죠. 식사 전과 식사 후에 식사하겠습니다.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고 침상머리를 높여줘야지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영양주머니는 매번 식사할 때마다 닦는 거라 정답은 5번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요게 답입니다. 43번 경구로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가 많이 드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형물질을 먼저 섭취하고 스프, 물 등을 먹인다. 2번
천식이나 구역질이 나타나면 음식량을 줄인다. 3번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 4번 가능한 한 누운 채로 식사를 제공한다. 5번 음식을 먹는 도중에는 간단한 대답만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양을 입에 넣어준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 고용물질을 먼저 섭취하고 스프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됐죠. 스프 물 등을 먹이고 건더기라고 그러죠. 고용물질을 먼저 나중에 섭취하고, 두 번째는 천식이나 구역질이 나타나면 일단 멈춰야 되겠죠. 멈추고 더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알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답입니다. 환자가 충분히 살필 수 있는 양이 충분한 양이 아니죠. 잘 먹을 수 있는 말하고, 네 번째는 가능한 한 누운 채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앉은 채로 하셔야 되겠고, 앉지 못할 때는 옆으로라도 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죠. 말을 하는 건 호흡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44번 대상자에게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약의 흡수를 돕기 위해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번 여러 종류의 가려약은 한꺼번에 섞어서 투약한다. 3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쪼개서 투약한다. 4번 용량보다 많이 따른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번 투약 후 질문을 하여 입안에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자, 5번이죠.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이 흡수를 돕기 위해 우유와 함께 복용하나요? 미지근한 물로 복용하는 게 가장 좋겠고, 두 번째, 여러 종류의 가려약은 한꺼번에 섞어서 투약한다면 약의 효과가 다 각각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서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삼키기 힘든 약은 쪼개서 투약한다. 자, 쪼갤 수 있는 약은 뭐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량보다 많이 따른 건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가 맞죠? 다섯 번째, 투약 후에요. 투약 시 질문하면은 또 안 되겠지만, 투약을 한 다음에는 질문을 해서 입안에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입을 벌리게 하거나 해서 질문하거나 입을 벌리게 해서 입안에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44번의 답은 투약 후 질문을 하여 입안에 약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4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기저귀를 교환한다. 2번 회음부를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3번 물티슈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건조한다. 4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5번 기저귀를 한 번 사용하면 계속해서 채운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요. 3번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지저분해졌을 때, 용변을 봤을 때, 배변을 했을 때 기저귀를 교환해주는 거고, 두 번째, 회음부를 물티슈를 뒤에서 앞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앞에서 뒤로 닦는 거라 틀렸고요. 세 번째, 물티슈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건조하는 거, 요거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하는 거는 어떤 분들인가요? 허리를 들 수 있는, 협조를 할 수 있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4번은 45번의 문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냥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 하면은 4번이 맞을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면 계속해서 채운다?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물티슈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건조한다. 요게 답입니다.
46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찰 때만 비운다. 3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4번 소변이 도뇨관 바깥으로 새는 경우 즉시 교체한다. 5번 소변량과 색깔을 매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둬야 되겠죠. 왜요? 소변이 역류돼서 방광으로 들어가면 다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방광 위치보다 낮은 게 맞고,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찰 때만 비운다면 소변을 조금 보시는 분은 3-4일 동안 안 찰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비워주시는 게 맞겠고요.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에는 즉시 버리나요? 보고를 먼저 해야 되겠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되겠고. 4번 도뇨관이 바깥으로 새는 경우 즉시 교체하나요? 교체하는 거는 요양보호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그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서 의료인이 교체하는 게 맞죠. 도뇨관은 뭔가요? 소변 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47번. 자,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의치를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 2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 먼저 뺀다. 3번 의치를 깨끗이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4번 의치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한다. 5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 먼저 끼운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의치는 어디?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가 맞습니다. 자, 2번부터 보면은 의치를 뺄 때는 어느 쪽부터 빼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부터 뺍니다. 의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강청결에서 칫솔질하는 거, 의치를 넣는 거, 의치를 빼는 거, 이 구강과 관련된 거는 다 윗니부터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 윗니부터 하면 맞고요. 아랫니부터 하면 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2번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위쪽부터 먼저 빼는 거고. 세 번째, 깨끗이 세척한 후 끼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무실 때는 빼고 조금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관은 어디다 하나요? 네, 4번 나와 있죠. 물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물에 담궈서 보관을 해야 되겠고, 5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끼울 때는 또 어디부터 끼워요? 윗니부터. 뺄 때도 윗니, 끼울 때도 윗니, 입 칫솔질을 해도 윗니부터 해서 모든 우리 교재에서 구강과 관련된 거는 다 윗니부터 하면은 맞습니다. 자, 48번. 대상자의 손과 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2번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3번 로션은 바르지 않는다. 4번 손톱과 발톱의 이상 증상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5번 손톱은 일자로 자른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자, 2번이죠.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고 그림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2번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입니다. 49번. 고혈압이 있는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회음부, 몸통, 팔, 다리, 발 순서로 씻는다. 2번 불편한 팔부터 욕조에 들어가도록 한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4번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닦아준다. 5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가 미리 온도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가 맞는데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어디부터 들어가고 씻느냐. 자, 발끝에 먼저 물을 묻혀서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 팔, 몸통 순서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내는 게 그 순서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쓴다고 하면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불편한 쪽에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건강한 쪽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어때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가 아니라 말초에서 중심 부위로 거꾸로 져 있죠. 그 다음에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맞춰주지만 대상자가 먼저 손을 넣어봐서 적당한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가 맞습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부터 벗고 오른쪽부터 입는다. 2번. 왼쪽부터 벗고 오른쪽부터 입는다. 3번. 왼쪽부터 벗고 왼쪽부터 입는다. 4번 오른쪽부터 벗고 왼쪽부터 입는다. 5번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왼쪽부터 벗고 오른쪽부터 입는다. 우리 그 옷 갈아입히는 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러니까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니까 왼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니까 오른쪽부터 입는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실기 1부였습니다. 자, 36번부터 50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51번 가서 65번까지 2부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